안녕하세요. 스키퍼 권교수 테크딥 다이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개인 용도든 업무 용도든 AI 사용 많이 하시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AI의 영향을 받는 종목을 들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아마 뉴스도 부지런히 팔로우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요. 테크 자이언트들이 각자 수백억 달러씩 동원하여 내년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몇 개의 영상에서 이 뜨거움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속이나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좀 차가운 시선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AI 닥터둠으로 자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AI를 헤비하게 활용하고 있을 뿐더러 이 산업이 더 지속되어야 더 강력한 AI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도다리도 두드려보고 피할 수 있는 함정은 피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중간중간 마일스톤과 데이터를 점검하는 자세는 필요할 겁니다. AI 인프라 투자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질문 뒤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합니다. 2000년대 극초반 이른바 닷컴 버블을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때처럼 AI가 버블이 되어 언젠가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고 동시에 지금 안 타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조급함도 느끼시죠? 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숫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 한 해에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약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로 1,000조 원을 넘는 규모죠. 이 규모가 실감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비교 대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의 2025년 정부 예산이 약 677조 원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 다섯 회사의 AI 투자만으로 이미 한국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AI에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큰 수익이 나오는 것일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이건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재산 대부분을 AI에 올인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투자자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쪽 논리, 즉 AI는 버블이 아니며 인프라에 가까움으로 계속 성장한다라는 측과 아니다 AI도 결국 수익성 함정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버블 형성 그리고 고통스러운 버스트를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론 모두 냉정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론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숫자부터 다시 보시죠. 아마존은 2025년 1250억 달러에서 2026년 200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약 800억 달러에서 2026년 1000억 달러 이상을, 구글은 2025년 약 600억 달러에서 2026년 750억 달러 이상을, 메타는 2025년 약 400억 달러에서 2026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거나 투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 다섯 기업 외에도 테슬라,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기업들까지 고려하여 합산해 보면 2년간 6,600억, 6,9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2026년 투자 규모는 2025년 대비 거의 2배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죠. 여기서 한번 이 거대한 테크 자이언트들의 케이펙스, 즉 고정 자산 투자 비용이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포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의 계산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이미 이 비중은 벌써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 중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 비율은 매우 공격적인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회사들은 융한 회사가 아니라 주식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주기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도 해야 하고 기본적인 R&D와 운영 비용도 써야 하는데 가용 가능한 돈의 60%를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눈치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투자 속도나 비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도 해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추정에 따르면 이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테크 섹터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현금은 조만간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신규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수천억 달러에서 심지어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AI 인프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보통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묶이곤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확연히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많이들 아시고 또 투자도 하시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특별한 이유는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회사가 나머지 6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은 6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즉 GPU, 그리고 GPU를 여러 장 묶은 렉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즉, 6회사가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본의 절대 다수는 바로 이 엔비디아 AI 반도체 및 솔루션 구매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추이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022년에는 150억 달러였던 것이 2024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2022년 11월에 공개된 오픈AI의 챗GPT 이후 보이는 현상이죠. 2025년 공시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매출액이 1,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과 2년 만에 거의 10배로 매출이 증가한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세코이아 캐피탈의 데이비드 칸이라는 분은 2024년 7월에 발표한 업계를 뒤흔든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리포트 제목은 AI에 대해 던지는 6천억 달러짜리 의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칸이 지적하는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정당화하려면 AI 산업이 연간 최소 6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 계산은 사실 간단한 논리에 근거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주요 자산, 즉 GPU는 감가상각되는 자산입니다. 암호화폐 채굴만큼은 아니지만 거대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는 GPU 연산이 반복적으로 고주파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GPU는 3에서 4년이면 금방 9세대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세대에 비해 9세대 제품은 전성비나 가성비가 떨어지니 결국 데이터 센터는 몇 년 후에는 수천억 달러를 또 들여 GPU를 대량 구매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 투자에 대해 ROI를 맞추려면 적어도 똔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AI 관련 실제 매출은 얼마일까요? 월가의 금융기관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AI로 직접 발생한 매출은 약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투자 금액의 12분의 1에서 6분의 1에 불과하죠. 사실 더 심각한 건 2025년에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들이 연간 400억 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현재 사용률 기준으로는 150억, 200억 달러의 매출밖에 못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어 케이스의 핵심 논리입니다. 닷컴 버블 때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기술은 분명히 실제하는데 투자가 너무 급했다. 즉, 수익률 턴어라운드에 비해 투자 타이밍이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사실 2001년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예측 자체는 맞았습니다. 실제로 바뀌었죠. 다들 인터넷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너무 돈을 앞당겨서 투자한 회사나 기관들은 망하거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닷컴 버블 때 나오던 이야기는 아무 회사나 만들어도 닷컴만 붙이면 투자를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눈먼 돈들이 인터넷 기술의 과대평가에 쏠리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당시 상장한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은 다른 분야 기업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4, 된 2025년에 IPO한 AI 기업들의 첫날 주가 상승률 평균은 무려 65%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AI 산업은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기술은 뭔가 과대평가되었고 수익 턴어라운드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급하게 자본을 집중 투입한 측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닥터둠의 시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즉, 불 케이스입니다. 기업들의 AI 도입률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202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AI 도입률은 이미 4분의 3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단순히 AI에 투자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기도 하죠. ROI를 측정하는 기업의 비율은 72세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 ROI가 나온다고 보고한 기업은 4분의 3에 달하고요. 즉, AI 투자를 하는 기업들 중 수익률에서 긍정적 신호를 얻고 있는 기업은 절반이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수익 턴어라운드가 제법 타이밍 맞춰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IDC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기업 입장에서 생성형 AI 모델에 1달러를 투자하면 개발이든 구매든 말이죠. 평균 3.7달러를 회수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IBM의 최근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3.5달러였을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조사에서는 AI 얼리 어답터의 92%가 이미 ROI를 보고 있고 98%가 2026년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니 이렇게 ROI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AI를 거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론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GPT-4를 예로 들면 모델의 훈련 비용이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024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훈련된 GPT-4의 추론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약 23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훈련 비용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죠. 즉, 쓸만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번 만드는데 1억 5천만 달러 들지만 그걸 사용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게 만드는 데는 그 15배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은 계속 증가할 테고요. 예를 들어 1000명의 유저를 가진 챗봇 하나만으로도 월간 API 비용은 13,000달러에만 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개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떤 자원의 효율성이 증가하면 그 자원의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고속도로 차선을 늘렸더니 고속도로에 더 많은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 석탄 엔진의 효율이 2배로 좋아지면 사람들이 석탄을 절반만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석탄이 싸지니까 더 많은 곳에 쓰게 되고 결국 총 소비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IT 역사에서 이게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강자인 아마존의 AW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WS는 2006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사실 206대 2014년 기간 동안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겨우 10년 정도 지난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흑자로 전환되자 매출은 물론 이익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영업이익률은 30% 이상이었죠. 이렇게 매출이 신장된 이유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서버를 돌리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해서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비용을 절감한 기업들은 IT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대폭 줄였을까요? IT 서비스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IT 서비스를 쓰기 시작했죠. 스타트업들은 물리적 서버 없이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기존 기업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클라우드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모바일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G LTE가 나왔을 때 이제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쓰면서 데이터 소비량이 더 폭발했죠. 5G는 더합니다. 앞으로 나올 6G는 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증폭시킬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AI도 똑같은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R1 같은 모델이 나와서 AI 모델 훈련 비용이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AI를 10분의 1, 100분의 1만 쓸까요? 아니죠. 100배, 1000배, 만배 더 쓸 겁니다.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못했던 수많은 사용 사례들이 갑자기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한 가지 물리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력입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한 전력 규모는 약 415테라와트시였습니다. 이 규모는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2030년이 되면 대폭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비 전략은 무려 945테라와트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미국만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 미국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25% 이상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는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 비중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렇게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전력이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화학 제품을 모두 합친 제조업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 AI 산업의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물리적 병목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혹은 아무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도 당장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사겠다 같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 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스리마이 섬에 있던 원전을 재가동하여 전력을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과 아마존은 심지어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 컴퓨팅 자원, 즉 GPU 등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에너지와 냉각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커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발전소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보낼 수 있는 고속도로, 즉 송배 전망도 막대한 투자를 해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추정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7,200억 달러의 전력망 투자가 필요합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6,900억 달러에 더해서 7,20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컴퓨팅에 1달러 투자할 때 에너지도 1달러 투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둘을 합치면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약 50센트, 삼성전자는 약 30%, 그리고 마이크론은 약 20%를 점유하며 3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삼성은 추격 중이죠. 이 HBM은 AI GPU의 필수적인 맞춤형 메모리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엔비디아 H100 하나에 HBM3가 80GB, H200에는 141GB가 들어가기도 하죠. AI 컴퓨팅은 메모리 장벽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HBM에게 더 높은 대역폭과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HBM에도 세대 교체가 시작되고 있죠. 2025년 10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개발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삼성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제품을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비슷한 시기에 양산에 돌입하기 시작했고요. 이 타이밍은 원래 일정보다 6개월 앞당긴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HBM을 비롯하여 메모리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라 몇 개월 땡기는 것은 별로 고객사들에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12월 로이터와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2026년 납품분 HBM3 가격을 20%나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올려도 웃돈이라도 더 줄 테니 먼저 공급해달라는 고객사들이 줄을 섭니다. 전형적인 공급 부족 신호죠. 사실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이 시나리오는 여전히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주도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더 큰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GPU 클러스터 필요하니 HBM 수요 폭발하는 상황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추론이 앞서기 시작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실시간 추론을 위한 엣지 AI 디바이스 확산되고 피지컬 AI 맞춤형의 에너지 전송비가 높은 LPDDR, GDDR 등 다양한 메모리 수요 증가하게 되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디쯤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학습과 추론이 동시에 성장하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메모리 수요 증가하는 거죠. 이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은 거품이다 vs 아니다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속도와 수익화 속도의 타이밍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AI 버블 논쟁에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들의 AI 도입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현재 78%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게 85%, 90%로 가는지 봐야 합니다. 멜로 벤처스 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는 AI 솔루션의 47%를 기업들이 내부 개발했던 것이 2025년에는 축소되었고 그냥 외부 모델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4분의 3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건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AI라고 추론이냐 학습이냐, 가벼운 파인튜닝 모델이냐, 무겁고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냐의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현재는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 파운데이션 모델을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드는 방향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지만 수익률과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추론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픈 AI의 GPT-4의 경우 이미 추론 비용이 학습의 15배에 달하죠. 이 비율이 20배, 30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수익화도 가속된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KPEX 가이던스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합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콜에서 KPEX 가이던스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입니다. 2026년 2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누군가 KPEX를 줄인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기업이 매년 진행만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네 번째, AI 수익 공시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AI로 인한 매출 증가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분기마다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전력 계약 소식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테크가 원전이나 SMR, 심지어 대량의 LNG 발전 설비 등의 계약을 발표하면 이는 에너지에 올인하며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문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물리적 변목에 대한 우려는 정말 현실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HBM 수급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 가격과 공급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데이터를 한번 주시해 보세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요 둔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HBM을 대체할 새로운 가성비 있는 메모리 기준이 높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지표를 일일이 못 챙기더라도 거시적인 시나리오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일단 2028, 2029년 정도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피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폭발적 투자는 2~4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달러의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기업들은 재무적 압박을 받을 겁니다. 2032년은 수익화 가속 구간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추론 비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추론 기반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ROI가 개선됩니다. 특히 기업들에게 있어 AI란 있으면 좋은 것에서 필수 기술로 전환되는 시점이 됩니다. 2030년대 중반 이후는 새로운 문법이 정착됩니다. AI 인프라는 2006년에서 2014년에 암흑기를 거쳐 2010년대 중반부터 거대한 수익 머신이 된 클라우드처럼 당연한 존재,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속도는 안정화되지만 총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그저 시나리오일 뿐이며 언제든 상황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있으면 이 시나리오는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 상정할 수 있는 변화를 미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AI 거품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드리는 대답은 이겁니다. 기술은 실재하고 수요도 실재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닷컴 버블의 경우는 인터넷이 가짜였다가 아니라 너무 일찍 투자하면 망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000년과 다릅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수익률 계산기를 빠르게 돌리고 있으니까요. 닷컴 때는 소비자 시장이 먼저였죠. 기업들의 ROI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3배가 넘는 리턴도 측정되기 시작했어요. 빅테크가 수익을 내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닷컴 때는 적자 기업들이 투자했죠.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업 변목으로 인한 성장 둔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부담 증가, 효율 개선이 예상보다 빨라서 하드웨어 수요 감소 같은 것이죠. 하지만 디버스 패러독스가 작동한다면 효율 개선은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증폭시킬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들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및 맞춤형 메모리를 지향하는 포지셔닝과 전략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줄 것입니다. 이 두 회사는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필수 공급자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려면 HBL이 필요하고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3곳뿐이니까요. 더구나 AI 시대에 돈을 직접 벌어다 줄 고맥락 추론과 피지컬 AI는 더 다변화된 모델 맞춤형 메모리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도 아마 한국의 메모리 양사 정도가 최선일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쟁자들을 다뤄보겠습니다. AMD, 인텔, 그리고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테슬라의 도조 등 GPU, NPU, DPU, LPU, PUPU 전쟁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보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키퍼 권 교수의 테크딥 다이브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